진지는 잡수의 숨가,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이 용어는 들어봤죠. 근데 다들 생각하는 개념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위험을 감수한 도전과 가치 창출입니다. 일단 그 시작은 안정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치과 의사라면은 치과 의사 하는 거 그만두고 사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더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선뜻 어려운 도전일 수 있겠죠. 행시부터 갖고 공무원 5급 이상 된 상태에서 사업을 갑자기 한다. 어려운 또 선택일 수 있겠죠. 이 치과 의사 같은 사례가 바로 최근에 이제 유니콘이 된 토스입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치과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7.8기 만에 성공 신화를 일으킨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창업가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정화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이신데요. 중소기업 청장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수많은 제도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존경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레이스 오브 언설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축복이라는 거죠, 은혜. 뭐 그렇잖아요. 뭔가 안정이라는 게 그냥 내가 1년 뒤가 비슷하고 10년 뒤가 비슷하고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삶이.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게 뭔가 내가 더 나은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성취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 항목, 바로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정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역경 지수입니다. 역경을 극복해내는 지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거를 기획을 해서 뛰어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죠. 정말요. 네. 같이 사업을 하는 팀 파트너들과도 너무 새로운 환경이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나는 비전이 이런데 그래 너 비전 좋아 하고 환영해 줄 만한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기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막상 출시하려고 보니까 이미 딴 데서 잘해놔. 여러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 뜻 같지 않고 역경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째에 보통 데스밸리가 온다고 하는데, 이때 매출은 없고 자금은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게 되고 힘드니까 이런 일들이 스타트업에서는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 창업가가 이러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역량이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 팀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자들과의 관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에 봉착했던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창업을 하고 나서 투자 제안을 242명에게 했었고 이 중 217명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될 때까지 투자를 제안을 한 거죠.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엑시트를 했는데요. 배달의 민족도 초창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사업하는 스타트업이었고, IT 기술을 통해서 배달을 편리하게 한다라는 이제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결제를 경쟁업체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를 극복하고자 바로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결제를 빠르게 해갖고 바로 결제가 되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시장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도 어떻게 보면 역경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내가 어렵게 성장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과를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고소득층 성장을 한 기업이면은 그 후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소위 이런 개념을 낙수 효과라 그래요. 고소득층이 소비나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죠. 링크드인이 됐다, 페이팔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투자회사 설립을 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주고 보육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요 얘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프라이머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창업기획자 역할인데 여기에 권덕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36살,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늦은 나이에 원래는 LG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창업을 했어요. 이니시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3,300억이라는 거액의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트를 하면 부를 얻었겠죠. 이 자산을 갖고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지금은 우리와 같은 후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기업가 정신이 이런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기업가 정신의 크게 3가지 항목을 정리를 해봤어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 이를 극복해내는 의지와 역량,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 이 3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I think about... 오늘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의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 이제 기업가 정신 대회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보여요. 뭐 기업가 정신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발표를 하는 대회여갖고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요. 그냥 창업경진대회가 적합하지 않나. 이게 기업가 정신 대회를 보려면 앞에 언급한 이 3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회 내용을 보니까 사업 발표하는 내용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 창업가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란 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꼭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사회 저변에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면서 나의 기업가 정신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어떠한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